안녕하십니까.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.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6-13강으로 지지의 마지막인 해수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천간도 공부하고 지지도 공부했는데 드디어 지지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.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사주명리학의 그 고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천간과 지지를 공부하셨는데요.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해수라는 것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그 12지지의 맨 끝이 되는데요. 맨 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계절이라는 것은 이게 순환을 하는 거지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또 봄이 옵니다.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. 그러니까 이 해수라는 것을 이건 12지지의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그 계절적으로 봤을 때요. 이 해수라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. 그러니까 그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해자축 이 3개월을 그 겨울로 보고 있는데요. 그 분기별로 보면 4, 4분기에 해당이 되잖아요. 그런데 이때가 이제 그 해수가 입동이 들어있고 소설이 들어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초겨울, 이제 막 추워지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녁 9시 반서부터 11시 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9시 반부터 11시 반이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모두 정리를 하고 잠자리를 청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. 우리가 그 12시가 넘으면 그 다음날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 12시가 아니라 한 11시 반 정도가 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12시라는 개념은요. 현대에 들어와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딱 12시가 되면 그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. 한 11시 반 정도가 되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그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기준이 12시가 아니라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. 그래서 이 해수라는 것은 그 해시라는 것은 저녁 때 이제 그 오늘의 마지막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마지막이고 이 해시가 넘어가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음과 양의 그 음양 비율을 봤을 때요. 이 해수라는 것은 음이 6이고 양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금직이라 그러는데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그 완전히 음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음만 있고 양은 없는데 이 자월이 되면서 이제 양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? 이제 그러니까 이 음만 갖고 있는 그 시기에서 이제 양이 시작하는 그 시기로 넘어가는 때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라는 것은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을 나타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해수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끝마무리를 잘해야겠죠. 정리를 잘 해야 그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하고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해수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수는 음수죠. 이 책에 보면은 전부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수하고 해수가 있으면 이걸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.
자수는 음수고 해수는 양수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사주명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게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그 예외를 인정하는 거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해수는 음수죠. 음수인데 지장간이 모두 양이에요. 지장간이 인간무잖아요. 임수, 간목, 무토 이렇게 전부 다 양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는 음수인데 지장간이 전부 양이니까 그 사용이 될 때에는 그 양수처럼 사용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좀 헷갈리죠. 그러니까 이 해수를 갖다가 양수로 사용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음수인데 지장간을 계산할 때에는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 겉은 음인데 실제로는 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오행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해수라는 것이 동물로는 돼지를 나타냅니다. 그런데 이 돼지라는 동물이요. 그 12지지 그 동물 중에 돼지처럼 좋은 동물이 없어요.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꿨다. 그러면 복권을 사야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저금통 하면은 돼지 저금통이에요.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그 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보면은 뭐 황금돼지, 돼지를 갖다가 뭐 금은 보석방 같은 데 가면 황금으로 된 돼지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돼지라는 것이 이 길조의 상징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놓잖아요. 그 얘기는 이 돼지가 나쁜 악기를 잡아먹는다.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신령스러운 의미도 있다고 봐야죠. 그리고 돼지라는 동물이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돼지는 좀 지저분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실제로는 돼지라는 동물이 지저분하지 않답니다. 다만 주위 환경이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잘 자라요. 돼지가.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구태여 힘들게 청소를 잘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돼지우리, 돼지막사 같은 데 보면은 좀 지저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돼지라는 동물은 지저분한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돼지는 상당히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이고 그리고 좀 그 구속되는 걸 싫어하고요.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돼지를 그 시골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개나 소처럼 이렇게 돼지 목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앞으로 당기잖아요. 그럼 돼지는 절대로 앞으로 안 따라옵니다. 절대로 안 따라와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뒤에서 몰아야 됩니다. 돼지를 앞으로 보내려면 뒤에서 몰아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돼지라는 동물은 구속되는 걸 싫어한다. 자유를 추구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해수라는 것은 그 물을 나타내고 색깔로는 검정색을 나타내잖아요. 그리고 방향으로는 북쪽을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깜깜한 밤이 되는 거잖아요. 깜깜한 밤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은 생과 사로 봤을 때에는 사에 해당한다고 봐야죠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가면 죽었을 때 상복이 검정색이죠. 그리고 이제 누가 죽었으면은 검정색 리본을 답니다. 이것은 그 수기운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그리고 북망산천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승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북망산이라고 중국의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풍수지리로 봤을 때 상당히 명당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중국의 왕들이 그 북망산에 많이 묻혔다 그래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돼갖고 북망산천 그러면 그 저세상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이 해수는 이제 겨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입동과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유금직이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
음만 있는 거죠. 양은 하나도 없고 음만 잔뜩 있는 경우, 이것을 이제 유금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겨울의 시작이고, 그러니까 이 해수라는 것은요, 깨끗하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절처봉생이라는 말이 있는데, 이 절처봉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끊어진 곳이라는 거죠. 이제 마지막 그 끝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만난다,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절처봉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해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런데 이 돼지라는 동물은 길조인데, 돼지가 좀 꿀꿀꿀꿀 이렇게 꿀꿀꿀꿀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.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, 돼지라는 동물이 그 꿀꿀 거리듯이 그 해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, 특히 일지에 뭐 해수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하거나,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갖고 하소연을 하거나, 뭐 격정을 토로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해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잘못 보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이 해수에서는요,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그 명심해야 될 점,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매듭 짓는 시기다. 매듭 짓는 시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다. 그러면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겠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. 이걸 이제 잘 정리를 하고, 그래야 정리를 잘 하고, 정리를 한다는 게 이제 준비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치밀하게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는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해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잘 한다고 봐야 돼요. 대체적으로. 그리고 잘 해야 되고, 이 기해일주 같은 경우, 이런 경우는 이제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, 대체적으로 이 해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리를 잘 하는 사람들이다,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수기운이 이제 수생목이 잘 되고요, 목기운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수생목이 잘 되고, 그 수기운이라는 것이 그 육체적으로 봤을 때, 그리고 오장육부로 봤을 때 그 생식기 부분을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해수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생식기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 뭐 방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식기 쪽이라든가,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궁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이게 또 역마잖아요. 이 인신사의 네 가지를 역마살이라고 하는데, 이 해수가 역마의 하나니까 그 물과 해의 인자가 강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면서 그 역마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해외의 인자가 강하고, 그러니까 이제 뭐 무역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것은 그 수기운이라는 것이 또 출산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. 뭐 수산업이라든가 주류업, 그리고 활인업. 활인업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말하죠. 뭐 이런 쪽에 그 종사를 하면 그 적성에 잘 맞는다, 잘 그 사람에게 그 어울린다,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수를 살펴봤어요. 그러니까 해수라는 것에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가 된다. 그래서 이 해수라는 것은 매듭을 잘 지어야 되고,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가 된다.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해수가 이제 뭐 을의 일주, 정의 일주, 기의 일주, 신의 일주, 개의 일주,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. 그럼 여러분은 이걸 이제 그 다른 책들에는 다 양수라고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을에다 그러면은 이 을목은 음목이거든요. 간목이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잖아요. 그러면 같은 기둥에는 양은 양끼리, 음은 음끼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해수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
이 사주 명리학 기초부터 가르치면서 뭐 양수, 음수 따지는데 그 이 해수는 겉으로는 양수이나 겉으로는 음수이나 실제로는 양수로 사용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주 명리학 배우는 사람들이 헷갈리죠. 헷갈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해수는 음수예요. 음수인데 지장간이 모두 양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장간이 모두 양이니까 그 실제로 그 양의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기둥에 사용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는 당연히 음수로 사용이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5개의 이 일주가 있어요. 5개의 일주가 있는데 이것도 그 구성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우선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요.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그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다 좋은 말만 해드리고 싶은데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사주라는 것도 이 일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주팔자 8개 뭐 이 구성이라든가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니까 일주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죠. 그리고 그 좋은 말만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꼭 그 좋은 그 상담가는 아니에요.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은 상담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을의 같은 경우는요 좀 불안하죠. 사주가 좀 불안합니다. 왜 불안하냐면 이 을목이라는 것은 그 땅 위로 솟아나는 새싹, 뭐 나무,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새싹이든 나무든 그럼 땅에 튼튼히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하잖아요. 나무라는 것은 땅에 튼튼히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지지에 깔려있는 게 물이에요. 물, 해수. 그러니까 물 위에 붕 떠 있으니까 이걸 부평초라고 하는데 물 위에 붕 떠 있으니까 그 이 을목이 힘이 없죠. 힘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을의일주 같은 경우는 공부도 잘해요.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전교에서 1등을 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그 일지에 공부에 관련된 그 인성운을 깔고 있으니까.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그 무슨 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때의 그 기회를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도 그 중요한 시기에 기회를 못 잡아갖고 뭐 사업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요 구성이 좋다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국화로 지지가 관에 해당이 되잖아요. 그러면 여성이 정해일주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남편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기해일주 같은 경우도 구성이 좋죠. 그러면 이 토국수로 이 해수가 재에 해당이 되니까 남성일 경우에는 여자복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. 여자복이나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정해나 기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권, 양권 이론으로 봤을 때 정해나 기해는 그 구성이 좋은데 이 을해나 개해는 구성이 좀 안 좋다고 봐야죠. 이게 음권하고 양권이 서로 그 음권이면 음권, 양권이면 양권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개해일주 같은 경우는 간여지동이라 그러잖아요. 위아래가 똑같은 오행으로 돼 있어요.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 고집이 좀 강해갖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똑같은 간여지동이라도 이 개해일주와 임자일주는 다르죠. 왜냐하면 임자일주 같은 경우는 그 구성이 좋다고 봐야 돼요. 그래서 고집이 센 건 마찬가지인데요. 고집이 센 건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느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
그리고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그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각광받는 일주라고 볼 수가 있죠.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라 그래갖고 그 이 신금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해수는 물을 상징하니까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그래갖고 그 미인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월지가 어떻게 오느냐 월지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신금이 경금에 가깝게 될 수도 있고 원래 신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월지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경금에 가깝게 된다면 좋은 일주라고 보기는 어렵죠. 자, 그래서 그 해수를 깔고 있는 그 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긴 시간을 이제 거쳐서 청간과 지지를 그 공부를 하셨어요. 그래서 이 청간과 지지에 관련된 무슨 뭐 간단한 이론들 그 기초 강의 시간에는 배우지 못했던 그 간단한 이론들을 몇 시간 동안 이제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주의 그 고급스러운 고급 이론을 그 자세하게 들어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이 청간지지 모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